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하신 후에 이쪽에 계신 분 한 분 해서 총 2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정환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의원님이나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얘기라도 괜찮아요.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질문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주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교수님들과 의원분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주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뤄내는 바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휴학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인데, 이주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투쟁 목표와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휴학 의대생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 면도 있어서요. 이걸 만약에 공무원이 물었으면 저는 이 투쟁이라는 말부터 틀려먹었다 그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것이 개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개인이 이런 방식으로는 미래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킬 수 없는 가치가 너무 많다는 집단 각성이 생긴 것이 문제였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투쟁의 수단으로서 휴학을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일 학생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면 결국 방식은 타협으로 밖에는 나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뭔가 게임처럼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협상의 방식으로는 저는 정상화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곡이 더 가속화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아들이나 딸이라면 지금은 어차피 들어간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정상화된 의대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시기에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는 죄로 지금 공백이 생긴 거지, 내가 휴학으로서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면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들어가도 공부는 똑바로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시기에 배출된 의사 면허는 아무튼 분명히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네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한 수많은 소양이 있을 거고, 그게 아직 잘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다른 영역의 소양을 쌓아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개인이 너무너무 충실한 시간을 살고 있어서 정부가 무슨 말을 하건 흔들리지 않을 때, 집단이 아니에요.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지금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대교육 받을 수 없네? 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한 내 삶을 충실하게 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취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게 그냥 생활비가 없어서 알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의사들은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알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턴으로 취업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저는 차라리 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개인은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건 인생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부 말에 계속 귀쫑긋하고 저희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계속 뭔가 거기서 동력을 얻어서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투쟁을 지속해야 되고 그 끝에 뭘 얻을 수 있지를 고민하는 순간 저는 분명히 정부의 덫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직을 왜 했을까요? 정부에 투쟁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려면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질을 생각을 하자. 본질. 제가 사직을 하고 전후부터 비대위원장 맡고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죠. 근데 왜 사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의 본질은 인터뷰를 만나고 취재하고 사실을 캐고 자기가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어이 김 기자 앞으로 다니지 말고 구글링 해가지고 기사 써 라고 얘기하면 기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기자의 본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치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구글링을 해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과대학 교수의 본질은 첫 번째가 교육하는 거죠.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교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중증의료에 있으니까 제가 몸을 갈아서 일을 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우리 지역의 환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지금 연구? 그 논문은 전 지금도 내고 있지만 이게 2년 전, 3년 전 다듬어 온 논문이 한 거지 지금 스타팅한 논문은 없어요. 1년 내에. 학생들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할 건 뭐냐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수련하는 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되나요? 아니잖아요. 투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은 고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공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생각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 한 명도 나오지 말고 다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있는 병원을 자꾸 삼선 쓰레빠 병원이라고 놀리는데 이름은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거기 입사한다고 삼선 아디다스 쓰레빠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점심을 삼선 짬뽕 먹지 않은데 그 전공의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또 엄청 욕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요. 그분은 이미 자기의 프랜차이즈 미용원을 3개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을 벌 만큼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로 해서 머리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자기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는 제가 선교 활동을 하려는 데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제가 보톡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갖고 있었던 프랜차이즈를 다 그냥 몰라 버린 건지 접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정말 환자를 보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랑 싸우자. 싸워야죠.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고갱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생인지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전공인지 내가 제대로 된 의사나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2002호라서요 조금 딸리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주영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얘기일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의원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뒤에 계시는 그 후리스 입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그 20 때도 사실 그 휴학을 잠깐 했었고 이번에 지금 2번째인데 2020년에 사실 느꼈던 부분은 그때도 굉장히 언론 보도를 보고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뭔가 인터넷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뭔가 인터넷 의견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그때 느꼈던 게 우리 의료계의 이런 지금 입장이나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을 약간 바깥에서 뭔가 오해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달을 제대로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 의문을 그때 들었는데 지금 4년 뒤에 사실 이게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이제 지금 이 의원님이나 아니면 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어쨌든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나와서 뭔가 소통을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도 뭔가 나아지긴 하겠거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료계와 관계가 없는 친구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할 때 일단 막 전공의와 전문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부터 설명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야 이해를 하기 쉬운데 정확한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리고 볼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언론에서 대신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비슷한 문제의식 갖고 계셨는지 좀 그냥 아니면 제가 좀 설명력이 안 되는 건지 그냥 자문을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행정하는 입장들의 얘기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의 여론을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봐도 의사들의 의견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국, 미국 다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좀 셀렉티드 된 피플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 이기주의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 같이 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서 공과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은근히 선생님을 질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훌륭한 저기를 산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장환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긴 했지만 뭐 나도 그 정도 했는데 그 뒤에 뭐 할 말이 많죠. 근데 야 내가 너만큼 더 많이 벌고 있진 않아. 공과대학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평소에 얘기해 놓지 않으면은 뒤집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주영 의원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그 의사는 의사들끼리만 얘기하거든요. 만나면 일단은 근데 뭐 솔직히 우리만 그렇지도 않아요. 공대 애들은 공대 애들끼리만 얘기해요. 그것도 공대도 전전컴하고 기계공학은 얘기 안 하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전문 직역 간에. 그렇지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평소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일기장에만 적지 말고 우리의 일이 공공선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해왔죠. 그러니까 여론이 무조건 우리 편에 붙어주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런 직역이 어디 있어요. 노조가 얘기를 하면은 여론이 박수 쳐줘요? 정치인이 얘기하면 노조가 박수 쳐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뭐였냐면은 환자 보는 데만 매몰돼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창을 자꾸 우리가 작게 만들고 숫자를 줄이고 있었다. 이거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라. 인문학 책 벌리면 바로 일단 졸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소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외기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루트와 말의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료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비타민C를 파는 거를 그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닥터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일 갖다가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라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기 상황을 뒤집는 거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크고 길고 집요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서 우리의 뭐랄까 집단? 그게 의사협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또 어려운 건 뭐냐면은 매트릭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의원, 봉지기, 교수님, 그 교수 이렇게 된 게 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고갱이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쉐어하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의정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게 안 되면 밖을 설득할 수 없다. 그거를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원하게 답을 저도 못 드린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심퍼티, 공감한다는 것은 긴 시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 그리고 내 앞에 내 친구에 대한 설득이 있을 겁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은 일단 기성 의사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넘겨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5만 의사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서 분기별로 제일 잘 만드는 동영상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요. 그리고 각 방송사와 채널 큰 유튜버들에게 뿌려요. 그럴듯하게 만든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의사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의사들의 반박이 안 들어 먹혔지만 나중에 결국 우리 말이 맞았잖아 라는 걸 홍보 영상으로 분기별로 하나씩만 만들어서 뿌려도 저는 그것은 충분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분기별로 코로나 때도 만들어서 뿌리고 우리 말이 더 맞지? 의료에 대해서 의사들 말이 제일 맞았지? 의사협회 말이 가장 권위가 있지? 그거 10년만 쌓았어도 저는 이런 사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쓸 생각해야 됩니다. 의협 회비 자발적으로 내야 될 겁니다. 의협에서 회비 강제로 못 걷게 돼 있어요. 왜? 정부에서 의협의 세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의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대대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예전에 신시내티에서 슈퍼볼 할 때 어떤 선수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선수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신시내티에 있는 병원에서 그 환자를 살렸죠. 그리고 슈퍼볼 시상식 할 때 거기에 그 선수를 살려준 의료진들을 명예전당처럼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 거 한국에서 바로 그냥 저절로는 안 해주겠죠. 로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잘한 것에 대해 명예롭게 칭찬받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서 나쁘게 정치인들 뒷돈 주듯이 로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개혁하겠다고 얼마나 별의별 빌딩 전광판까지 지하철 전광판까지 장악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의사들 돈 벌어서 뭐 했습니까? 그런 거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아시고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끌고 갈 수가 있죠. 돈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친구에게도 돈 쓰십시오. 밥 사세요. 밥 사고 앉혀서 대신에 우리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여기 교육대학교니까 교대에서 뭐 배워? 니네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으로 교사가 돼? 교생 실습할 때는 어때? 교사로 일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 뭐가 어려워?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그 꼭지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을 설득하지 않아도 무조건 그쪽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일 겁니다. 그게 제가 기자들한테 하는 방법인데 기자분들도 억울한 거 많으시거든요. 내가 소신껏 쓰고 싶은데 데스크에서 이 기조에 맞게 써라. 네가 한 거 킬.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우리도 똑같이 진료해서 내가 소신껏 진료했는데 심평원에서 삭감.
이러면 기분 나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설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고 의사가 아닌 다른 친구들 만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미 본과 2학년만 돼도 인문학 책 못 읽어요. 저도 압니다. 책 못 읽으면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이 알아서 말해줄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서 직업의 모든 것 이런 것부터 보세요. 다른 직역을 알아야 설득의 묘가 나옵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전공의가 뭔지 전임의가 뭔지 보험 진료 시스템이 뭔지 아는 나라 없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당신이 일하는 그 영역에서의 문제가 의료계에도 똑같이 있는 거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돈을 쓰십시오. 20억이면 더 좋습니다.